미스터리, 서스펜스, 호러, 스릴러를 좀 결합한 장르로 기획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신이 프로그래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리에 앞서서 이제 저희 오신 게스트분들 맞이하고 G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스트분들 지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박영길 씨와의 차 한잔 유일 감독님과 함진아비의 이제 이상민 감독님은 그 좀 일정이 있으셔서 이제 피치 못하게 참석 못하시고 대신에 이제 저희 함진아비 주연 배우님이신 저희 진정찬 배우님과 컴퓨터의 김성 배우 감독님이 자리하셨습니다. 제 인사 먼저 드리고 이제 질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진아비에서 철규 역을 연기한 진성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로 연출하는 김은성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한 분뿐이시지만 제가 두 감독님께 미리 좀 서면 질문을 또 받은 것도 있고 또 질문거리가 또 되게 많아요. 그런데 뭐 이것도 하고 관객분들 질문도 받고 하면은 시간이 좀 타이트할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시간 최대한 맞춰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신 감독님 오신 분들 먼저 질문 드려야겠죠.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제 뭐 뻔한 내용이죠. 감독님께 이제 컴퓨터 이거 작품 만들게 된 계기와 제목은 왜 컴퓨터이며 왜 또 영문체로 했으며 이런 게 더 궁금하고요. 또 성찬 배우님은 어떻게 이제 함진아비라는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되셨는지 계기가 궁금합니다. 감독님 먼저 네. 컴퓨터는 일단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가 나를 막고 그러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무언가가 나를 계속 안 되게 하고 있구나. 그 제3세력은 뭘까? 뭐가 트루먼 쇼처럼 뭔가가 날 계속 막고 있지 않을까? 근데 나는 그걸 모르고 있는 게 아닐까? 약간 하면서 정말 그 알 수 없는 공포에 대해서 뭘까 탐구하다가 만들게 된 거고요. 그 대상이 컴퓨터인 것은 이제 조금 중독적인 키워드를 조금 더 보여주기 위해서 좀 사용한 장치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어로 제목 설정하신 이유는 뭐 별도의 이유가 있을까요? 한글 컴퓨터가 아니라 이제 그 영문자가 되게 강렬하다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정말 네. 일차원적인 말인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렬해 보이고 싶어서 네. 네. 그렇게 채택을 했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컴퓨터 한글이었으면 또 이렇게 또 주목되는 제목이었을까 싶기도 해가지고 또 궁금하더라고요. 네. 배우님도 이제 뭐 참여하게 된 계기를 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는 그냥 뭐 오디션 보고 참여했어요. 오디션이라면 네. 이렇게 전문 어떤 사이트 뭐 네, 사이트 이제 메이커스라고 하죠. 네. 지원해가지고 네. 오디션을 두 번 봤어요, 사실. 네. 오디션을 두 번 봤는데 처음 보고 또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제 프로필에 있던 그 의상의 모습이 굉장히 이 함진아비의 공포에 떨고 있는 철기와 비슷해서 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래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주자 해가지고 그 의상 챙겨가고 거기 이제 실내 조명 끄고 네. 제가 휴대폰 프레시 키면서 한번 들어가는 거 보여드리겠다. 좀 이렇게 왜 이렇게 못 믿어 사람을 막 그런 마음에 제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 좀 이제 감독님이 저에 대한 확신을 얻었대요. 이 사람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에서 그렇게 이제 네, 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하신 제대로 보여드릴게요라는 그 부분이 제가 또 감독님께도 비슷한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의 어떤 답변을 또 덧붙이자면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성찬 배우님 이렇게 캐스팅 비하를 감독님께도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도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성찬 배우님과는 이제 필름메이커에서 만났고 이제 성찬 배우님이 이제 프로필 봤는데 이미지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배우님도 다른 대표작이신 엑스마키나 그 어떤 클립을 아마 보셨겠죠? 네, 맞아요. 이제 그 보시면서 또 겁에 질리고 좀 구석에 몰린 듯한 그런 이미지가 또 제법 또 이미지 마음에 들고 자기가 또 생각했던 거에 연상이 돼서 또 이렇게 만나봤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게 저거였습니다. 똑같이 말씀해요. 미팅을 2번 요청하셨다고. 네. 배우님이 이왕 보여준 거 제대로 보여주시겠다며 불 다 끄고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무척 좋아서 최종적으로 캐스팅하게 되었다고 아,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네. 네, 뭐 또 질문이 많지만 관객분들도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뭐 손을 들어주셔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뭐 유일 감독님이 네. 오셨어야 했는데. 유일 감독님이요. 그쵸. 그 아마 진짜 이 작품이 이 기획전이 뭐 공포라고 제가 공포 호러로 제가 표방을 했지만 사실 미스터리에 좀 더 가까운 컨셉이어가지고 아마 보신 분들 다 물음표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일 감독님 질문도 그럼 제가 하나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동안 하나 제가 또 말씀드리자면 좀 저도 이렇게 좀 전례 없이 이렇게 좀 서면 질문을 받게 돼가지고 네. 유일 감독님께는 이런 좀 에세이틱한 제목의 탄생 배경과 이 점차 불균질해지는 대화의 여정이 생겨나게 된 배경, 그 컨셉이 먼저인지 아니면 그런 이야기가 먼저인지 여쭤봤을 때 이야기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야기가 아니라 컨셉이 먼저였대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그런 영화적인 실험을 좀 먼저 하시려고 했던 그런 시도처럼 감독님도 유일 감독님도 이제 그런 이제 두 사람이 대화를 한다. 점차 기묘해진다 이런 컨셉으로 이제 그런 살을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가족 관계나 이제 각 인물들의 어떤 배경이나 이런 걸 붙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또 제목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다 만들고 나서 고민한 것 중에 가제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이제 박영길 씨와의 차 한 잔은 어떤 확정된 제목이 아니라 다 만들고 나서 고민하시고 고전 영화 중에 앙드레와의 저녁 식사라는 영화를 보시게 되었고 그거에 대해 참고를 해서 그 제목을 좀 차용해서 느낌을 좀 이렇게 이식한 것 같아요. 네네. 뭐 저녁 식사, 차 한 잔 이런 어떤 좀 직접적인 제목으로 네 그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저한테 전달 주셨습니다. 네 관객분들 뭐 또 물어보실 거 있으실까요? 뭐 쉬운 질문도 괜찮아요. 저는 주로 배우님들께는 좀 촬영장 뒷담 얘기해 주세요 이런 것도 많이 질문하고 하거든요. 감독님들한테 여쭤보면 미화를 되게 자주 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물어봐셔도 되고요. 없으시면 또 제가 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컴퓨터 질문 먼저 드릴게요. 제가 그 이야기가 회장체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1장, 2장, 3장, 4장 이것도 저는 원래 의도를 하신 건지 아니면 편집 과정에서 어떤 일종의 컨셉을 부여하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제 사실 뭐 영화제도 다 돌았고 이제 사실 뭔가를 약간 단점이 있었는데요. 어차피 이제 여기 제 생각 여기가 마지막 상영할 것 같아요. 이 기억 이제 영화제를 다 뭐 함진아입니다, 박연기나 다 돌았고 편집을 하는데 호흡이 안 맞아가지고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이제 뭐 1, 2, 3, 4 이렇게 갈래를 나누니까 호흡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방식을 채택했었고요. 그 전에는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호흡이 맞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점프컷을 넘어가면 툭툭 끊기는 느낌이 들고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플롯을 좀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방금 한 저의 질문과 그에 따른 또 답변은 한창 영화가 오픈될 때는 좀 말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시기인지라 또 이렇게 얘기를 편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찬 배우님께도 말씀드릴게요. 성찬 배우님이랑 주인공 이제
친구로 나오셨던 시호 배우님이랑 두 분이서 연기가 참 뭐랄까 매우 디테일하게 변화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게 이제 뭐 서둘러 겁먹지 않고 그렇다고 그 반대로 너무 아리송하고 모호하게 또 표현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 어떤 한 특정 지점으로 두 분이서 어떤 그 모름에서 오는 두려움에 대한 연기를 차곡차곡 쌓아서 저희한테 보여주셨거든요. 저는 감독님 없어서 얘기하는 건데 저는 이제 철규가 딱 처음 왔을 때 이렇게 천장을 이렇게 위에를 보였을 때 이제 나무에 걸린 매달린 그 시체를 보면서 약간 살짝 기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환상이잖아요, 그게. 저는 저게 없었으면은 두 분의 연기가 더 도드라져가지고 관객들이 그걸 따라가는데 더 집중해서 봤을 거라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감독님 없어서 제가 이런 또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두 분에서 이제 저 연기가 그만큼 전 되게 좋았습니다. 예, 영화가 이제 끝까지 보고 나면은 비교적 단순한 내용임에도 또 이제 단단한 연출과 그보다도 두 분의 특히 성찬 배우님의 연기가 이 극의 어떤 여정을 설득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시호 배우님이랑 어떤 친구 이렇게 계속 둘이서 이제 로드 무비처럼 가는 거니까 두 분이서 어떻게 좀 연기를 이렇게 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상의를 나누고 이렇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시호 배우랑요? 네. 시호 배우랑 같이 이렇게 어쨌든 가는 여정이다 보니까 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 그쵸. 촬영은 재작년에 그냥 뭐 네. 다른 작품에서 다른 배우들이랑 하는 것처럼 네. 뭐 리허설 뭐 대사 많이 잘 맞춰보고 그리고 아무래도 저게 이제 그거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대상에 대한 그 리액션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잖아요. 연기들이. 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조금 집중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현장에서의. 네. 그 전에 사전에 리허설보다도 현장에서 좀 많이 맞춰봤었던 것 같아요. 촬영은 되도록이면 순서대로 하셨을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야구 던졌던 게 네. 첫날이었을 거예요. 실제로 첫날에 이제 울산에서. 네. 네, 맞아요. 아, 그리고 밤 씨는 거의 이제 후반부쯤에 이제. 네. 네. 새벽에 이렇게. 그래서 막 이제 우리 막 이제 영화 순서가 1, 2, 3, 4로 치면은 뭐 보통 뒤죽박죽인 경우도 그쵸. 많잖아요. 네. 근데 최대한 어쨌든 좀 네, 맞아요. 순서대로 이렇게 찍은 게 또 연기하시는데 또 도움이 되죠. 그렇죠. 도움이 되죠. 예. 또 어떤 환경과 뭐 두 분의 어떤 경험이 또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런 연기를 저희가 봤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관객분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기 세 번째 줄에. 네. 마이크가 잠시 안 나와가지고 예. 사람 불렀거든요. 지금 육성으로 그냥 말씀. 네.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 하나씩 질문이 있는데 일단 컴퓨터에서 배우님이 그 염색을 하시고 나오잖아요. 노란색 머리로. 저는 그거 보면서 노란색 머리로 이미 염색되신 배우님을 캐스팅을 하게 된 건지 아니면은 캐스팅을 하시고 혹시 이 캐릭터에 맞으려면 염색을 해야 되는데 해줄 수 있나요? 해가지고 하게 된 건지 좀 궁금했습니다. 배우님은 어떻게 그 나온 친구는 사실 고등학교 동창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실제로 배우 하시죠? 네. 엄청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었는데 네. 어느 날 SNS에 이제 한예종이 붙었다는 걸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한예종 갔어? 나 뭐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같이 해볼까? 해가지고 같이 만나가지고 이제 찍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 복수는 나의 것 신하균 씨처럼 약간 초록색 같은 걸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염색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몰랐는데 처음에 탈색을 하고 2번을 해야 된다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탈색한 것만으로도 괜찮은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그냥 2단계까지 안 가고 그냥 일단 탈색만 한 버전에서 했었습니다. 그렇게 비주얼적으로 그렇게 보이고 싶었던 이유는 뭔가 이제 뭔가 막 그 컴퓨터 이제 중독 같은 거에서 벗어나려고
이렇게 애쓰는 사람으로 이제 뒷부분이 될수록 그렇게 되는데 처음에는 뭔가 조금 반성의 기미가 없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조금 양아치 같은 모습을 썼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머리의 변화는 의도한 거고 이제 더 명확한 어떤 컨셉이 있었으나 경제적인 이슈로 탈색만 했다. 염색값은 아끼고자. 네. 아니, 그래서 오히려 오리지널리티를 추구한 것 같아요.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초록색으로 했으면 그 복순 나의 것에 신하균 이제 선배님이 연기한 그 캐릭터의 머리를 차용한 게 되는데 뭐 오리지널리티를 추구하시게 된 게 아닌가 본의 아니게. 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또 질문 하나 더 있으시죠? 네. 또 함진아비에서 제가 이제 캐릭터 이름을 외우지 못해서 네. 철규 아, 맞죠? 네, 철. 철규가 이제 막 함사시오하면서 그 보조되는 게 카메라 구도도 달라지고 샷도 샷 사이즈랑 막 렌즈도 바뀌고 근데 목소리는 점점 커지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니, 너무 몰입도 잘 되고 연기 진짜 잘한다. 하는데 한편으론 저러다 목 나가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막 진짜 촬영하다가 이거 여러 번 테이크 가면 못 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시진 않았는지 또 뭔가 아무래도 좀 무속신앙적인 느낌이 강하게 있고 좀 무섭잖아요. 촬영하시면서 뭔가 이상한 일이 있으시진 않았는지 이런 게 궁금했습니다. 일단은 마지막에 함사시오를 아마 저기서 한 5번 외칠 거예요 제가 그쵸? 근데 감독이 원했던 거는 좀 이렇게 점점점점이었는데 마지막에는 진짜 거의 쥐어짜는 목소리거든요. 몸이 막 흔들릴 정도인데 걱정은 뭐 없었던 것 같고 그냥 뭐 해야죠. 네. 해내야죠. 네. 일단 그렇게 했고 그리고 실제 거기가 폐가거든요. 실제 폐가인데 제가 사실 겁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가지고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갈 때 이제 스텝이 안에 아무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뒤에 계시고 카메라 뒤에.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조유주님 안에서 좀 숨어서 좀 계셔주시면 안 돼요 해서 너무 무서워서 진짜 실제로 너무 무서웠어요. 실제로 계셨고. 네, 계셨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질문은 혹시 뭐 기이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이거 물어보셨잖아요. 그런 건 없었는데 진짜 엄청 무서웠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갈 때 순이 목소리가 따로 이제 파일을 갖고 오셔가지고 그 무선 스피커로 안에서 이렇게 틀어주면서 했던 촬영이었었거든요. 그 음성을 직접 쓰진 않았지만 저희 연기를 맞추려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저희 하는데 연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네. 확실히 이 그 스태프분들이 준비를 철저하게 하셨을 거라는 느낌을 정말 받았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도 실제로 이제 누군가 녹음한 거를 틀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신 거군요. 그리고 이제 후반 편집 작업에서 실제 또 성우 배우님, 성우 하실 분이 순이 목소리 하실 분이 또 입혀가지고 이렇게 그렇군요. 네. 또 뭐 질문도 있어요. 네네. 옆자리 네 질문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또 질문들이 속속 나옵니다. 너무 재밌게 봤고 일단 그 컴퓨터 보면서 그 맨 처음에 이제 제 3세력이라고 보이는 좀 제일 미스테리한 양복 입고 계시는 분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약간 어벙한 말투 하시다가 갑자기 정상인 말투를 하시고 그런 캐릭터 구성에 있어서 약간 그런 제3자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런 캐릭터 구성을 한 건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그 야구 빠따 있었는데 깨니까 반으로 이제 깨끗하게 잘라져 있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의미하는 부분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여자친구가 베란다에 있었는데 뒤에서 이제 컴퓨터 다시 연결하고 있는데 그 여자친구는 정말 화해하고 싶어서 온 건지 아니면 그 제3세력 때문에 온 건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함진아비 같은 경우에는 까먹었습니다.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 그거 그 마지막에 그 스토리가 여자분이 돌아가신 건지 그 귀신이 돼서 그 마을에 저주가 내려서 결국은 그 친구들 그리고 마지막에 5명을 다 불렀댔는데 친구랑 그 태규만 나오더라고 사진 찍을 때 나머지 3명의 친구들은 이미 뭐 죽은 상황인지 좀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네. 네, 뭐 순서대로 저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실 전에 찍은 거여서 조금 기억이 저도 이제 좀 사라졌는데 그때 좀 의도들을 좀 떠올려 본다면은 일단 조금 주인공이 좀 되게 위협적으로 행동하잖아요. 또 이 막 야구 바다로 막 하려고 하는데 그 야구 방망이 이렇게 반으로 쪼개진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좀 빡센 경고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질서 시스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 자꾸 이렇게 막 벗어 날래? 약간 제 의미에서 나름의 좀 블랙 코미디로 넣었던 건데 이게 전주 첫 상영이었나 그때 아무도 안 웃으시더라고요 그걸. 그래서 좀 실패했었나 하고 좀 생각했었고 그리고 그 단발머리 배우님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좀 반전의 이미지가 있었으면 처음에 그냥 정말 지나가는 시민 1인데 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한 명인 줄 알았는데 얘가 나의 어떤 뭔가가 이렇게 관여가 돼 있구나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그렇게 본 모습이 나오는 장치를 만들었고 여자친구가 돌아온 거는 뭔가 제가 썼을 때 의도는 이제 뭔가 얘가 반성의 기미가 있어서 돌아온 거에 약간 이렇게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력이 촬영 참 오래 전에 하셨죠? 그죠. 네, 촬영 시기가 한 네. 21년도, 22년도. 네네. 제가 그 작년에 좀 TMI 할 수 있는데 이제 절규로라는 작품으로 왔었는데 네, 오셨었죠. 실제 촬영은 이제 그것보다 전이었었으니까 네. 발표는 뒤에 하셨는데 촬영은 또 그 전에 하셨으니까 네. 꽤 오래되셨네요. 네. 또 되짚어서 또 얘기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거 감독님께 보통 해드려야 될 질문 같은데 혹시 배우님께서 혹시 그 대변해 주시잖아요. 순이요. 순이가 이제 제 지인입니다. 그러거든. 네. 부산에 살아가지고 제가 불렀어요. 와서 좀 보라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저 연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알았던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처음 봤을 텐데. 영화는 오늘 처음 보시는 네, 거죠? 저 영화를 처음 봤어요. 네. 그쵸?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질문을 까먹다니. 아무튼 그 순이는 저희가 그 학창 시절에 그 5명이 이제 집단으로 이제 괴롭혀서 자살을 했고 그리고 그 순이 한으로 이제 마을 전체가 중간에 소도 나오잖아요. 소도 이제 그 나오는 게 이제 그 마을 전체가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거를 표현하는 거였고 그래서 그 시체를 꺼내서 이제 영혼 결혼식을 해줌으로써 이제 한을 풀어주는 거고 그 친구들은 매달려 있어요 사진에. 예. 그 안에서는 저희 둘만 나오는데 새 친구들은 매달려 있어요. 일찌감치 와서 그렇죠, 이제 그렇죠. 했는데도 이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철규구나. 마지막 얘 때문에 가장 큰 순이에게 그래서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아이러니한 게 이제 그 동네에서 제일 잘 살고 있는 게 또 철규기도 하잖아요. 그 학창 시절 사람들 중에 약간 설정상에 제가 네. 뭐 그 무리 등에 뭐 짱 뭐 이런 짱. 일진 네. 뭐 이런 그리고 이제 현재 와서도 제일 유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어떤 그게 이제 초반에 그렇죠. 친구 분이랑 그- 얘기했을 때 좀 그렇죠. 그런 뉘앙스를 느꼈었거든요. 네, 맞아요. 예. 네. 그거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또 이제 상민 감독님께 또 여쭤본 게 이제 다가올 일 한치도 모르는 철규가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이랑 이제 맑은 하늘 아래에서 이제
건물 공장 건물 옆에 두고 캐치볼 한 장면을 되게 어떤 캠페인 광고처럼 쨍하게 딱 찍었는데 이제 영화 끝까지 보고 나면 그걸 왜 그렇게 찍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이제 영화의 어떤 뒤에 나왔던 그런 후에 사건과 좀 대비되게 이렇게 찍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그런 어떤 상징이 내포된 장면이고 여기서 궁금한 거는 많고 많은 설정 중에 왜 이렇게 어떤 그 촬영의 어떤 그 구도나 의도도 알겠어. 왜 아들과 캐치볼로 이렇게 선택을 했을까 했을 때 이제 감독님께서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감독님이 말씀하시기를 일단 분위기의 상황이 반전되는 장면을 주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쨍하게 캠페인 광고처럼 찍으신 거고 보편적으로 그냥 아들과 아빠의 관계를 표현할 때 자기가 생각하시기로는 캐치볼이 주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주셨습니다. 네. 저 혹시 개인적으로 뭐 궁금했던 건데 네네. 이제 그렇게 함진아비에서 이제 복수 권선징악에 조금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복수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약간 조금 시간이 바로 복수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조금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이제 순이는 그 마을 사람들 네네. 복수하는데 좀 그들이 잘 되기를 좀 기다렸던 건지 약간 그 복수의 계획이 몇 년짜리 계획인지 혹시 이런 것도 감독님이랑 얘기를 하시는 게 있으신지 막 몇 년 동안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이 순간만이 오기를 이 순간만이 오기를보다 이제 하다 보니 저까지 온 거죠. 하다 보니요. 네. 그 이제 마을 주민 사람들은 얘네인데 얘네는 것 같은데 얘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그러지 않았을까? 오피셜이 아니었네요. 저- 얘네다 이게 아니었네요. 얘는 얘네 것 다 같은데 같은 데부터 출발하지 않았을까? 얘네 다 아마 시골에서는 그런 것들 아마 그때 이상민 감독이 얘기했던 걸 기억나는 게 약간 그런 걸 알면서도 약간 시시하는 장애들이 약간 시골 쪽에는 좀 방관자적인 어떤 그런 어른들이 예, 묻어가려는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거에 대해서 또 제가 물어본 질문과 좀 약간 또 연계가 되는 게 마을 사람들 이제 초기한테 점점 다가갈 때 강시처럼 다가가는데 또 뒤로 이렇게 다가가잖아요. 왜 그렇게 다가가는가 또 여쭤봤어요. 그 사람도 죽은 사람이냐 알고 보니 그건 아니고 뒤로 이렇게 다가간 이유는 일단 순이 쪽 방향으로 안 보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게 어쨌든 이거의 전사는 순이가 마을의 어떤 순이 어떤 그 한이 마을의 어떤 일종의 저주를 좀 내리게 한 것 같고 그거에 좀 시달린 마을 사람 분들이 이제 이렇게 거사를 치르게 된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도 이제 순이를 마주보게 되면 부정을 탈까봐 뒤돌면서 철규한테 다가갔다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알고 계셨나요? 저는 다 알고 있죠. 예. 지분이 얼마나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어떤 실제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실제로. 영광을. 그 대상을 바라보지 않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 얘기 들었어요. 네, 저도 이제 옛날 풍습 이런 것도 잘 모르다 보니까 이상민 감독님이 그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평소에 많으시고. 네, 평소에. 그래서 네, 저 함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 보다가 네, 네. 이제 알게 돼서 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함진아비 얘기로 이어가자면은 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 사실 함사세요 이런 어떤 그런 옛날의 어떤 혼내 풍습이 저도 영화 보면서 알게 됐거든요. 이제 어렴풋이 뭐 오징어 가면 쓰고 이렇게 뭐 하는 어떤 이미지들만 기억하지 어떤 이런 풍습 자체는 사실 영화를 보면서 다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라져가는 풍습에 어떻게 보면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는 그 과거의 그 원죄들을 또 끄집어 올라와서 접목시킨 게 참 기발했다. 그거에 대한 또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 비슷하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 또 접목을 해봤다 이렇게 또 얘기를 주셔가지고 또 명쾌하게 또 그 이야기의 전사를 알게 되었었습니다. 네, 관객분 또 질문 또 있으실까요? 네. 저는 컴퓨터 만드신 김은성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영화 중간에
계단에 올라오는 외국인 무리들이 있잖아요. 되게 의미심장하게 연출된 것 같은데 뭐 크게 대사나 행동은 없었어서 그 등장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이것도 조금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은 일단 첫 번째로 뭔가 그 낡은 아파트에 이렇게 흑인 무리들이 있는 게 굉장히 이질감 있어 보였고요. 그리고 비주얼적인 측면은 그 부분이었고, 그리고 뭔가 어떤 좀 메타포적인 부분은 그냥 정말 단순히 지나가기만 하는데 막 컴퓨터를 들고 가는데 갑자기 막 정세 가듯이 그냥 막 멈춰서 바라보잖아요. 뭔가 좀 싸한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얘 지금 저렇게 컴퓨터를 가져가는 그 자연 행위를 하면 안 될 텐데, 약간 이런 약간 싸함 같은 거를 그냥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어떤 그 거대한 의도나 이런 것들은 없어서 혹시 실망이 되셨을까요? 어떤 사건의 네. 그런 어떤 무리를 둠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상호작용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네. 흑인 아마 외노자분들이시겠죠? 설정이 아니면 뭐 상주하는 어쨌든 네, 상주하는 네. 주민 1, 2, 3 네. 이런 느낌인데 뭔가 저는 이게 이제 사실 그 전에 나온 건데 예. 그 최근에 이제 그냥 이건 조금 TMI인데 약간 보이스 어프레이드를 최근에 봤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보이스 아, 오퍼레이드가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나오기 전에 촬영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그 느낌 그분이 하려고 했던 느낌과 조금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막 이웃집 막 계속 알 수 없는 그 공포감 그쵸 같은 그쵸. 싸움 같은. 네. 비록 그분은 이제 방금 아리스토님 훨씬 이미 프로시니까 네. 제가 사실 따라갈 수도 없는데 아예 저도 그 의도만큼은 뭔가 그런 느낌을 주고자 네.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점만큼은 저도 이제 윤성 감독님이 프로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감독님 메인 스틸 컷도 그 흑인 분들과 조우하는 어떤 장면으로 채택을 했잖아요. 그 장면이 아마 많은 관객분들한테 의문점, 호기심으로 다가왔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난날에 이제 이 영화를 공개됐을 당시에. 네. 네. 저도 좋게 봤다는 뜻입니다. 네. 관객분들도 질문 또 있으실까요? 없으시면은 제가 또 이어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컴퓨터 얘기를 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컴퓨터 보면은 이제 영화가 약간 어떻게 보면 메비우스의 띠를 좀 두르고 있는 좀 도돌이표의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플롯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일지의 감정은 다시 돌아간 건가라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이 이제 벗어나지 않고 다시 돌아간 건가 싶은 어떤 그런 모함을 주셨는데, 그런 어떤 도돌이표식의 어떤 서사를 일찌감치 구성을 하신 건지, 아니면 시작과 끝이 명확한 어떤 그런 여정의 장식의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시나리오 중간에 바뀌는 과정에서 제가 처음에 얘기해드렸던 뭐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저는 하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바뀐 건지 궁금해요. 말씀해주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되게 이거를 벗어날 수 없었다고 여기면서 작성했었고요. 제가 세상을 살면서 조금 사회적으로 체감했던 것들, 그런 미스테리, 제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미스테리함 같은 것들을 작품 안에 넣으려고 좀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약간 박영길 씨, 차은전 감독님도 여긴 안 계시지만 대화가 점점 이렇게 빌드업이 되면서 막 이질감이 들고 뭔가 이렇게 되면 그 와이프님의 심정께서 정말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알던 남자가 남편이 맞는 것인가, 조금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오면은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스케줄이 그거에 대해서 또 제가 또 질문을 비슷하게 드린 게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질문이긴 해요. 사실은 제가 이 박영길 씨에 대해서 마치 한국 고전 영화 혹은 문예 영화에서 볼 법한 향수가 피어나 보는 이로 하여금
일종의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허나 이제 역시나 감독님은 초반에 저희의 관람에 대한 감상을 서서히 배반하며 물음표의 꽈리를 생성하시며 계속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게끔 연출하십니다. 뭐 중간에 이제 뭐 화장실도 가고 뭐 전화 받는 바이오가 전화 받는 장면이 잠깐 있지만 그런 거 다 이제 어떤 장치라고 두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아마 이제 감독님도 비슷한 고민을 하셨을 텐데 관객들이 보면 보다가 놓칠 수도 있거나 탈선할 수도 있거나 낙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차차 못 따라가면은 그런 지점을 어떻게 좀 신경 쓰시고 지키려고 했냐고 여쭤봤었는데 실제로 이야기를 만들 때부터 우려하던 부분이었대요. 이 단순히 대화극에서 일어나는 거다 보니까 요거에서 이제 좀 집중력을 유지시키려면은 이제 흐름을 끊는다는 게 이제 감정선을 해치지 않을까 걱정도 하시고 하셨고, 그리고 그 뭐 중간 브레이크를 크게 밟지 않고 무작정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욱 그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고 멈춰줌으로써 실제 대화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 방금 낯선 남편의 태도는 뭘까라는 그 생각을 정의, 그 와이프로 아내로 나오셨던 정의도 그런 생각을 하게끔 시간을 주고 보시는 관객분들도 잠시 생각을 좀 정리할 시간에 틈을 주면서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긴장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의가 자체적으로 이야기를 중단하는 방식은 의도하고 들어간 거래요. 화장실 갔다 온다고 했을 때. 네. 뭐 좀 궁금하셨던 거랑 좀 이게 맞닿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고 답을 하셨습니다. 네, 관객분들 또 뭐 여쭤보실 거 있어요? 네네, 맨 앞에 관객분. 네. 아이고 수준 떨어질까봐 질문하기 좀 죄송한데 질문 4개 해도 돼요? 네네네, 4개를 2개씩 그러면 끊어가지고 저희가 답변하고. 컴퓨터 그 마지막 크기 분 3명 나왔는데 크레딧에 이름이 1명이더라고요.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면. 아, 3명 중에 2분은 이름이 없으셨다. 먼저 빠르게 얘기하자면은 제가 그 처음에 컨택한 분만 정보를 알고 제가 그분께 정보를 못 들어가지고 아쉽지만 크레딧을 받으러 못했습니다. 나머지 2분은 그럼 지인이셨던 건가요? 네, 그분의 한 분의? 네, 아. 지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철거되기 네.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 아파트가 이제 다 이제 할머님 할아버지님들은 이제 다 퇴거하시고 이제 그 건설업체 이제 외국인 분들이 다 단체로 오셔가지고 네. 제가 급하게 그냥 이렇게 스카우트 해가지고 부탁드렸습니다. 네. 따로 뭐 다른 분들이 이렇게 체크를 못 하신 거였네요. 그러면 이제 네, 이거는 제 잘못이 아닙니다. 피디님이 아니 그 오스카님이 안 알려주셨습니다. 아, 자기 그 당 입장에서. 오스카님이. 네, 네. 네. 아, 서로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2번째 질문은 넘어가시죠. 아니 네. 무슨 컴퓨터랑 처음에 나온 컴퓨터가 다르던데 컴퓨터 준비를 세대로 하셨나요 혹시? 아, 컴퓨터를 실제 촬영하실 때 몇 대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부순 것도 있고. 한 대였었습니다. 한 대를 이제 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마지막 부서질 때 그래픽 카드가 안 보이나? SSD는 2개 보이고. 그 GTX 그 그래픽 카드랑은 다 하드디스크랑 부셔지지 않았나요? 제가 편집으로 봤을 땐 이상이 없었어가지고. 아, 일단 감독님이 인지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그걸 체킹이 됐다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네네. 저도 네. 컴퓨터에 대해서는 네. 조금 아는데 근데 제가 비주얼적으로 제가 표현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예, 두 분이 이제 보셨던 시각이 좀 다른 거지. 네네. 배우관 체크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이제 또 관객분도 나름대로 체크를 하신 거고.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부셔야 되는데 그 순서 체킹을 뭐부터 먼저 찍을까를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하드디스크가 잘 안 부셔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그런 튼튼한 게 그랬던 좋은 거죠. 네. 네. 그래도 최대한 슬리퍼로 밟으려고 하는 그 액팅이 참 뭐라 해야 되지, 강력하고 좋았습니다. 하이라이트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또 영화 중에서. 네. 그리고 또 질문도 2개. 이제 함진학이 궁금한데 그 마을에 사람 사는 데가 맞습니까 거기가? 거기는 배가고 마을은 혹시? 다 사람 사는데. 보통 그렇게 밤에 촬영하면 시끄럽다고 안 하나요?
폐가 쪽은 조금 이제 말해서 조금 외진 데였고, 그리고 또 저기 나무 매달려 있고 막 이거 이런 공간들은 교회 이런 데는 그 실제 감독님 아버님이 사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다 이제 협조를 구하고 그래서 많은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여기가 그 지성찬 배우님이 나는 NG 컷이라 생각했는데 감독님이 그냥 오케이해서 넘어간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연기실 때.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어떤 장면이 좀 궁금합니다. 감독님들 보통 보면 오케이라고 했다 나중에 편집본에서 NG 컷을 보고 이게 괜찮은다고 채택하시는 경우도 종종 네네네네. 있잖아요. 네, 혹시 네. 발견하신 게 있으실지. 그런 모르겠어요. 일단은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갖고 많이 좀 오케이 컷 일단 오케이 하고 한 번 더 갈게요. 약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시도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었던 촬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고 나면 잘 좀 그냥 있는 편이어서 저도 저 기억이 네. 덧붙여서 얘기하면 또 저게 그때 NG 컷이었고 무슨 몇 테이크였고 이걸 다 기억하시지 못하세요. 제가 알기로 스태프분들도 마찬가지고. 아,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마 배우님이 일찌감치 눈치채셨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진작에 아셨을 텐데 그런 걸 아직까지 보시진 않으신 거잖아요. 네, 이거 NG 컷인데 이걸 썼네 하면서 그런 건 없으셨고. 네네네. 그러면 아마 이제 오케이나 어떤 그런 이제 괜찮은 범주 안에 있는 그런 테이크들을 채택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질문들이 다 재밌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짧고 네, 또 뭐 질문 또 받겠습니다. 네, 맨 앞에 저희 네. 먼저 두 작품 다 재밌게 잘 봤고요. 두 분 다 질문 드리고 싶은데 먼저 함진아비는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땡스 투가 나오는데 거기에 철규 역과 낙균 역 성함이 두 분 다 적혀 있더라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길잡이님이나 배우님이 들은 얘기가 있으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컴퓨터는 제가 봤을 때 그 낯선 남자 두 명이 실존하는 사람이 맞는지 아니면은 그 남자 주인공이 상상해서 그렇게 나오는 사람인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잘 모르는데 혹시 배우님 네, 알고 네. 계신가요? 네. 그 실제 저 이상민 감독님의 아버님 친구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따왔고 제가 이제 그분들의 사진을 봤는데 비슷하더라고요. 철규 아저씨는 저랑 약간 비슷하고 낙균 아저씨는 낙균이랑 좀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안성에 사시거든요. 그 친구분들이 다. 근데 이제 서울에 한번 친구분들이 싹 올라오셨어요. 저기 영화제 때. 그리고 실제로 이제 뵀었죠. 철규 아저씨는 못 오시고 낙균 아저씨랑 뭐 이렇게 오셨는데, 네 아무튼 실제 그분들 이름만 따온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이름만 어떤 이름과 어떤 행색에서 과거의 행색에서 영감을 받으신 거네요. 이름만. 이름만. 네네.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외모도. 네. 네. 조금 떠올려 보자면은 그 제가 이걸 썼었을 당시에 그 마치 그 트루먼 쇼처럼 뭔가 얘 빼고 뭔가 다 어떤 조작된 세계 같은 게 표현이 됐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표현하려고 하면은 그 초자연적인 느낌이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말이 안 되는 장면들이 많잖아요. 갑자기 기절했다가 갑자기 옷장에 있고 이 꿈이고, 그래서 좀 저는 그 초자연적인 거를 가져오되 일지의 그 정신에 좀 정신세계에 집중 스포트라이트를 하자라고 하면서 그런 장치죠. 그 좀 초자연적인 그런 걸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야기를 전개시키려면 그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여겼었던 것 같아요. 네네.
맨 처음에 운전해 주신 그 운전자분은 실제 실존하는 어떤 인물인 거죠. 그분의 어떤 의미심장한 목적론 이런 걸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어쨌든 실존하는 존재로 좀 포함을 시켰던 거죠. 굳이 둘로 나누자면. 아 네네 이거 그 사실 이제 그냥 영화가 완성되지는 않았는데 원래 그분 원고 시나리오 1구에서는 그분을 최종 보스로 하려고 했었어요. 마지막에 나오는. 근데 고를 거듭할수록 뭔가 그냥 침투는 하되 이제 그 세계 어떤 뭔가가 세계가 있다는 경고 같은 것만 있고 그냥 뒤에는 안 나오는 게 뭔가 안 나옴으로써 뭔가 더 존재감이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세계의 어떤 길잡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아올 어떤 광경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단단히 해주셨다는 역할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네, 그랬었습니다. 네, 또 관객분들도 질문이 있을까요? 네, 저희 두 번째 관객분 질문 받을게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찬 배우님은 제가 보기에 참 눈빛이 인상적이시고, 네, 그래서 그 눈빛에서 양조위가 떠오르는 저는 선한 느낌을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영화에서 철규는 용서받지 못할 굉장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인데 뭔가 마냥 좀 선하게만 느껴졌어요, 철규가.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나 아니면 뭐 끝나고 나서 GV나 이런 데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지 아니면 생각을 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김은성 감독님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데 극 중에 그 단발머리 남이 저는 캐릭터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머리가 가발인지 아니면 그 머리를 어디서 모티브를 얻어서 연출을 하신 건지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이 그 양조위와 어떤 그런 눈빛을 가졌고 그리고 눈빛이 네. 뭐 배우님 자체 눈빛이 되게 선하시고 그리고 영화에서도 철규가 되게 나쁜 짓을 했던 사람이고 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극 중에서는 저는 너무 선한 눈빛에 선한 사람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게 과거의 일이니까 현재는 다르게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선함이 있다가도 뭔가 그 과거의 기억이 다시 살아나고 네. 그런 업보를 마주했을 때 이 사람의 뭔가 그런 과거의 그 나쁜 짓을 할 때의 그런 모습이 저는 드러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뭐 이건 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기도 한데요. 네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선하게만 표현되지 않았나라는 얘기가 혹시 제작 과정에서나 끝나고 나서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네. 그 원래 그 오디션 공고가 올라왔을 때는 체형이 일단은 되게 뚱뚱하고 약간 그 곽도원 배우님 같은 원래 캐릭터를 올라와 있었어요, 글이.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무시하고 그냥 넣었죠, 일단. 넣었는데 거기서 이제 나중에 좀 얘기하는 게 오히려 되게 그냥 평범한 소시민의 그럴 법한 사람보다는 약간 이렇게 평범하게 착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또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나중에 캐스팅이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철규는 마지막에 그게 좀 저는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목 조일 때가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은. 내가 잘못했어라고 빌지도 않고 네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라는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철규는 그랬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예전에 철규가 다 돌아오지 않았을까? 네, 젊었을 때. 네, 저 이거 은성 감독님 답변하시기 전에 저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두 친구가 이제 한팔러 가는 과정에서의 어떤 마음가짐은 어땠는지, 왜냐하면은 다 알고 있잖아요, 상황을. 네네.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찝찝했을 것 같아요. 굳이 사실은 안 가도
되긴 하잖아요. 근데 뭔가 모르게 찝찝함과 그래 한번 가보자. 어쩌라고. 어차피 너는 어렸을 때 순이 너는 내가 나보다 이제 밑에 있는 그런 이렇게 그런 아이가 나를 저 뭔데 잘못한 건 다 아는데 제가 되게 못된 끝까지 못되게 못된 마음으로 죽은 나. 근데 일단 무서우니까는 좀 침착하게 어떤 다가가는 어떤 그런 모습도 좀 보였던 것 같고요. 저는 점점 이제 가면서 마을에 가면서 이제 그런 공포들이 이제 다가오는 거죠.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로 인해서. 근데 그 전에는 뭐지? 가보자. 네가 뭔데? 그럼 가보자. 약간 그런 마음을 갔을 것 같아요. 네,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사회화된 성인이로서 할 어떤 그런 최선의 도리. 일단 가서 뭐 함을 팔든 뭐 하든 뭐 사과를 하든. 사과는 없어요. 사과는 없어요. 네, 사과는 없어요. 네. 반성은 죽을 때까지 안 해요. 아, 네, 저는 그렇게 연기했습니다. 함 팔아요라고 이렇게 소리쳤을 때도 그때 감정은 뭐 어쩌라고 약간. 하고 네. 거기서 이제 되게 공포심이 극대화됐고 이제 거기서 이제 들어가면서도 그래도 꾸역꾸역 가잖아요. 네. 네. 갑자기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하나 있어가지고. 저희 네네네. 저희가 저희는 저 근데 왜- 대답해야 되는데. 아 네네네. 갑자기 그 빌드업 대답하니까. 네. 아까 그 영혼이었나요? 그 마지막 영혼 결혼식. 네 맞아요. 영혼이 이렇게 딱 손 잡을 때 네. 영혼은 또 와야 된다고. 네. 영 그러면 이 친구 영훈이. 네. 네. 그래서 그때 좀 표정이 좀 쪼신 것 같은데. 안 쫄았거든요. 근데 좀 제 기억으로 되게 저희는 좀 쫄았던 친해가지고. 걸로 기억해가지고. 쫄았다기보다 이제 불편함. 불편함. 불편함을 좀 이렇게 감독님이 거기서 표현을 하고 싶었다고 해서 그게 이제 되게 의도된 손이었거든요. 그렇죠. 계속 다가가는 게. 계속 이제 네, 놓지 않고 계속. 근데 또 확 뿌리칠 수도 없고 그랬던 불편함. 쫄지 않았습니다. 안 간다고 했을 때 그럼 너가 안 오지 우리가 찾아간다고 했을 때 그때 표정이 우리가 기억났었어가지고. 네. 네.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그렇게 의도를 하시고 연기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또 이제 또 그렇게 그 바탕으로 또 생각을 또 재구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질문이 네 기억나세요? 네. 그 가발 가발 하시는. 네. 가발인 지니어부. 가발은 근데 뭔가 사실 좀 이질감. 그때는 제가 왜 그렇게 의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좀 후회되는 판단인데 이제 그 가발을 제가 좀 이질감이 들기를 원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뭔가 좀 이질감이 드는 어떤 남자였으면 좋겠다 하면서 제가 가발을 씌웠던 것 같습니다. 가발이 맞고요. 근데 지금으로 다시 돌아와서 만든다고 했을 땐 그냥 지나가는 사람 일처럼 만들었었을 것 같아요. 튀어 보이지 않게.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판단을 했었고요. 가발 전에가 어떤 질문이. 그 스타일의 모티브가 스타일의 있었는데 모티브요. 네. 그리고 저는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모티브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그냥 여러 개를 씌워 보신 건가요, 그러면? 그럴 돈이 없었어가지고 그냥 한 번에 그냥 씌워. 네. 그래서 그냥 그냥 좀 남자가 좀 이렇게 단발하면 뭐 이렇게 요즘 이렇게 머리 기신 분들은 장발은 있어도 단발은 없지 않을까 해가지고 네 그렇게 의도하면서 했었습니다. 저는 또 뭐 닮진 않았지만 안톤 시거도 좀 떠올랐고요. 노인이면 나라가 없다에. 그러니까 뭐 닮았다는 느낌보다는 그 캐릭터가 주는 어떤 이질감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 또 시고도 단발 봤네. 네, 장지훈 배우님께서 하셨던 그 인물도 어쨌든 이질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온 어떤 좀 그런 걸 표현하고자 그 머리를 채택하신 게 아닐까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돈 없다 하시는데 촬영도 혼자서 직접 하셨잖아요. 돈 없어서. 제가 알기로 은성 감독님의 다른 또 작품들을 제가 또 많이 챙겨봤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전담 촬감님이 계셨는데 왜 컴퓨터 이때는 뭐가 궁해가지고 직접 촬영도 겸하신 게 된 건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그 군대 그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훈련소가 잡혀가지고 전담 촬영 감독님께서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제가 했었습니다. 그건 어떤 경제적인 문제적인 것보다는 네. 그분이 안 되시게 돼서 그냥 내가 해보겠다 약간 이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네, 작업을. 좀 이렇게 아마 모든 감독님들이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는 두 번째 작품을 할 때 느낀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 기술 파트죠. 그 오더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오더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엔 이제 유튜브가 이제 국제 학교니까 제가 영어과는 아닌데 이제 거기서 다 보고 좀 이론을 좀 터득했던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 독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알아야 같이 논의하고 같이 창의적인 걸 만들고 이렇게 오더를 할 수 있는데 모르는 첫 번째, 두 번째 단편 할 때는 제가 몰라가지고 부탁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서로 안 되는 그게 너무 답답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 이론을 좀 시험 테스트를 좀 해보는 의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잡았더라면. 네. 그 테스트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성공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작품 결과물이 나왔을 때쯤에는?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됐었고요. 네. 일단 편집은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근데 이것도 다 모든 작품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작품들이 다 저는 사실 편집 때 수습하는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점들을 모두 가리고 계속 앞으로를 위해 나아가야죠. 많이 부족했습니다. 네. 정말 귀한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질문 딱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개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혹시 해주실 분 계실까요? 네, 저기 3번째 줄의 관객분 질문하실게요. 저 감독님한테 여쭤보려고 질문을 생각했는데 뭔가 이 컴퓨터라는 영화가 목적이 있고 모든 것에는 쓰임이 있고 자연적인 상태가 가장 올바른 것이다라고 해서 저는 약간 목적론적인 것의 뜻은 잘 모르지만 약간 제가 느끼기로는 운명론적이랑 약간 비슷한 건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감독님의 직업이 자기의 목적과 쓰임과 운명에 가장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관념적인 질문을. 잠시만요. 제가 이해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마지막 문단만 한 번 더 저도 듣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쓰임과 목적이 있다. 컴퓨터도 쓰임과 목적이 있듯이 그렇게 순리대로 살아간다. 약간 이렇게 저는 느꼈었거든요. 감독님의 직업이 내 운명이고 내 쓰임에 딱 맞는 직업인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본인한테 접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품에 내포했던 주제를. 그냥 모르는 상태로 그냥 달려가는 것 같아요. 약간 강제적인 힘이 그럼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내 삶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 작용 반작용은 없고 그냥 자연 상태에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 더 꼬이네요. 근데 말씀해주신 게 어떤 건지 이해했는데 제가 좀 조리 있게 잘 설명 못 드린 것 같아가지고 근데 좀 그냥 제가 무지한 상황에서도 달려가고 그 여기 세계처럼 그냥 저도 그냥 얘 주인공이 그냥 저인 것 같아요. 네, 그냥 이 세계를 판단하는 거는 저의 몫이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냥 이런 가설을 그냥 해봤을 뿐이고.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세간에서 말하고자 했던 그런 것과는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일지의 어떤 그런 불확실성적인 그런 거에 더 가까운. 좀 불확실성이 키워드인 것 같아요. 이 세계가 막 옳고 그르다는 제가 알 수가 없는 영역이. 네. 전 그게 사람이고 삶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여기 세계관은 저는 신화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삶과 신화는 또 다르게 이렇게 우리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얘기를 정리했을 때는 저는
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여기서 말씀하셨던 목적론과 뭐 이런 어떤 뭐라 해야 되지? 네,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그 어떤 그런 거랑은 벗어나서 그냥 가설을 둔 거였고 그 가설 속에서 뛰어노는 어떤 인물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네. 어떤 인간 실험극이라고 저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네, 질문 하나만 더 저희 한번 들어보고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질문이 혹시 또 있으실까요? 아니, 저는 배우님 오셔가지고 진짜 이제 현장 뭐 비하인드 이런 걸 좀 듣고 싶었거든요. 현장 비하인드요? 네, 뭐 사고 날 뻔한 혹은 뭐 웃겼던 기억이 남았던 어떤 그런 이야기들. 네. 아, 아니 뭐 그런 것 없이 잘 촬영을 마쳤는지. 그거 한번 얘기할게요. 아들이 저랑 이제 야구공 이거 던지는데 그 영훈이가 분장을 하고 있잖아요. 제 친구가. 근데 그 영훈이가 너무 무서워서 그 아이가 울었어요. 실제 너무 무섭다 그래가지고 촬영 좀 많이 지연이 됐고, 그리고 저랑 아들이랑 이렇게 둘이 던지는데 그 이제 정민 형인데 조정민 배우인데 멀찌감치 분장을 하고 진짜 저 상태로 평소에도 좀 저래요 형이. 멀리서 저를 이렇게 연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도 순간 막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울어서 촬영 조금 지연되고 달래고 막 그랬던 에피소드. 보통 그게 이제 첫날 첫 씬으로 촬영하면 앞으로 촬영일이 참 고난이 많겠다, 쉽지 않겠다 이런 또 전망을 할 텐데 그 뒤로는 별 문제 없이 잘 촬영하셨나 봐요. 크게 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뭐 추운 날에 촬영하신 것 같지도 않았고. 추웠어요. 언제 찍으셨나요? 추웠어요. 10월 말 막 이때 찍어서. 10월 말이면 맞아요. 밤이고. 그래서 되게 추웠어요. 예, 그런 또 야밤에 그런 교회 장소면 더 추웠을 것 같네요. 복장도 그렇고. 네, 안에 많이 껴입었어요. 그래서 핫팩도 되게 많이 붙이고. 해 뜨기 전까지 하는 거니까 새벽이가 좀 많이 추웠어요. 마지막 장면도 실제 새벽. 네, 지금 거의 다 새벽이었을 거예요. 네. 또 뭐 어떤 얘기해 주실 게 또 있어요? 첫날에 어떤 그 아이의 어떤 울음이 조금 좀 말썽이었다 요 정도. 네. 네. 생각보다 저는 되게 촬영이 어려웠을 거라 생각했는데 문제 없이 이렇게 촬영을 하셨다는 거 듣고 다행이다. 보통 뭔 일이 생겨야 다반사인데 촬영이라는 게 또 저 그리고 궁금했던 게 순이 어떤 그 형상은 밀랍 마네킹 그러니까 마네킹인데 설정상으로도 시체. 시체를 땅 속에 있는 매장돼 있는 시체를 이제 꺼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에 뭐가 물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땅에서 이제 거의 미라가 돼서 딱 꺼내온 거죠, 마을 사람들. 저는 어떤 순위를 형상한 어떤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실제 시체 네, 그 안에서 그렇죠. 네, 그 안에서 지금 소름 끼치네요. 지금 이해를 했는데 저는 시체일 줄은 몰랐습니다. 예, 그렇게 시체를 이렇게 홀레복을 입히고 이렇게 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 해가지고. 네, 이제 그럼 저희 이제 마무리를 지어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그러면 못 오신 두 감독님의 앞으로의 어떤 그런 차기작이나 근황을 좀 말씀드리고 두 분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일 감독님께서는 현재 장편 영화, 극영화 시나리오를 작성하며 미팅도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그렇듯 스스로 미궁에 빠지기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반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박연길 이후 꾸준히 글은 계속 작성하고 있습니다. 생업을 위해서도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도요. 네, 끝으로 직접 참석을 못하여 너무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언젠가 장편으로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영화를 시사하는 날이와 다시 인사를 드리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라고 저한테 마지막 답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함진아비 이상민 감독님도 이제 비슷하네요. 저는 지금 장편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고
또 9월 달에 당장 이제 다음 달에 짧은 단편 영화 찍게 될 것 같다고 하시네요. 예, 홍보를 하셨는데 이건 버스를 배경으로 하는 공포 영화라고 하십니다. 제목도 알려주셨어요. 고성행. 예, 고성으로 가는 버스인가 봐요. 고성 경남 고성인가?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네, 성재님 지난 한 해 아마 정말 바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촬영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여기 아마 엑스마키나를 보신 관객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작년 한국 이제 단편 영화계에서 또 이렇게 또 뉴페이스를 또 어떤 뉴페이스 분들이 생겼다 했을 때 저는 진성찬 배우님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엑스마키나와 함진아비로서 이제 많은 얼굴을 알리셨는데 지난날 2023년 어땠는지 그리고 뭐 그간에 어떤 촬영을 하셨고 뭐 또 아까 상민 감독님처럼 홍보해 주셔도 돼요. 좀 홍보할 어떤 규모의 프로젝트가 있으시면. 네, 그 엑스마키나랑 함진아비가 그 촬영 연도가 다 달랐거든요. 엑스마키나가 먼저였고 함진아비가 그런 네. 후였는데 우리 좋게 한 해에 작년에 많이 돌아다녀서 또 많이 알아봐 주시고 뭐 봐주시고 해서 좋은 일들이 많았고 작품이 그 후로 조금 많이 들어와서 이제 처음으로 같이 하게 됐어요. 장편을 은성 감독님이랑 네. 작업을 또 올해 한번 하게 됐고 계속 꾸준히 독립 영화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또 함진아비 덕분에 상업 영화를 또 찍게 됐어요. 좀 그래서 올 말에 아마 그 개봉을 할 것 같아요. OTT로는 드라마로 이제 편성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괴기 열차라고요. 그게 괴기 그 괴기 맨션 맞죠? 다음 시리즈인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주연을 또 네, 옴니버스죠, 네, 같이. 네. 옴니버스 에피소드 주인공으로 또 이렇게 또 역할을 또 맡게 되죠. 그래서 네. 많이 봐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괴기열차. 네네. 네. 하반기 연말 혹은 연말에 개봉 혹은 OTT로 공개될 예정이니까 저희 진성찬 배우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따로 뭐 마지막 마무리. 마지막이요? 네. 아니 시간이 이게 또 제가 죄송스러워서 저 붙잡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네. 죄송스러워서. 마무리. 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일 마치고 오셨을 텐데 지금 이제 거의 10시가 다 돼가요.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을 텐데 아무튼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부산에 오게 된다면 더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은성 감독님 그간 어떻게 지내셨고 뭐 차기작 얘기해 주시고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빠르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독립 장편 그냥 완전 소규모로 그냥 아주 자그맣게 하나 찍어놓은 게 있는데 현재 편집 중이고요. 아마 조금 상영을 왜냐면 이것도 영화제 같은 것도 뽑아주셔야 가는 거니까 도전을 해보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근황이 있다면은 이제 내년에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리는데 거기서 이제 그 단편 제작 지원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내년에 전주에서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래서 시나리오를 고민 중이고요. 저는 그 장편과 이 전주에서 공개할 단편이 이게 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감독님이 못 오셔서 아쉽지만 정말 이렇게 뛰어나고 정말 이렇게 정말 작년 한 해를 그냥 완전 뒤흔든 영화들이잖아요. 감독님 작품 포함해서. 제 거 제외하고 정말 체급이 있는 영화들인데 이렇게 사실 같이 한다니 좀 부담됐었어요. 저희 이 작품 다 알고 있었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그래서 감독님 와주셔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정말 근데 같이 웃긴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정말 관심 가져주시고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치기 전에 지금 세 번째 줄에 저희 함진아비에 나오셨던 저희 동네 주민 중에 제일 비중 있게 나오셨던 저희 서인수 배우님 지금 저기 끌고 가시는 분. 네, 끌고 가시는 분 제일 지금 저기 폰 들고 계십니다. 잠시 일어나셔서 한번 인사만 한번. 네. 실제 지금 부산에 살고 계셔가지고 네. 시간이 되셔서 오늘 또 같이
와주셨어요. 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마을주민 일본 대표로 마을주민 대표로 네 출연하셔가지고 부산이 끌고 갔습니다. 철교를 죽음으로 몰게 한 인물입니다. 네, 관객 여러분들 너무 많이 와주셨는데 정말 와주셔서 감사하고 무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또 다음 작은 영화제 기획 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인 수고하셨습니다.